안녕하세요. 이글스 리뷰 유튜버 한수리입니다. 오늘은 한수리의 두 번째 칼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5 한화의 FA 영입. 아직은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이 FA 영입이 정말 망했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2024 시즌 종료 후 스토브 리그에서 KT의 토종 선발 엄상백과 주전 유격수 심우준을 영입했습니다. 스토브리그계의 슈퍼스타 하나답게 이번에에도 128억 원을 투자하며 시즌 전에 가장 큰 화두가 되었는데요. 물론 이들의 활약은 이제 시작이니만큼 지금의 평가가 전부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화의 2025년 FA 계약은 실패일까요? 우선 심우준의 영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심우준 선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2024년 한화의 유격수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데요. 2024년 한화의 유격수 자리는 그야말로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2023년 백업으로 시작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도윤 선수가 2024년에도 하주석 선수가 시즌 초에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주전 유격수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시즌 초에는 좋은 수비와 정교한 컨택 능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체력 부담으로 인한 기량 저하가 눈에 띄게 보이면서 시즌 후반에는 작년에 좋았던 수비력마저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건 2024년 100경기 이상 출전한 KBO 유격수의 수비 지표입니다. 체력적인 부담이 늘면서 2023년에는 리그 상위권을 자랑하던 수비 범위도 리그 하위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깨가 특출나게 강하지 않은 이도윤 선수의 장점이었던 넓은 수비 레인지와 적은 에러율이 체력 부담으로 인해 단점이 되어버리자 2023년 리그 중위권 수준의 수비를 보여줬던 한화의 내야진도 리그 최하위권 수준의 수비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구단과 김경문 감독은 결국 수비적인 강점을 잃어버린 이도윤 선수 대신에 수비와 주루에 확실한 강점이 있는 심우준을 영입함으로써 강점을 만들기보다 약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내야에서 가장 넓은 지역의 수비와 가장 많은 양의 수비를 담당하는 유격수 수비를 보완하면 내야 전체의 안정성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화 이글스의 심우준 영입은 가격에 대한 찬반 논란을 떠나서 한화에게는 꼭 필요한 영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화의 약점이었던 주루 플레이에도 능한 선수이니만큼 이 선수가 평균 성적만큼만 해줘도 한화에게는 소금과도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화가 육성이 아닌 윈나우를 선언하고 가을야구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이 수비 보강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과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우준에 이어서 같은 KT 소속인 엄상백 선수도 2025년 FA로 한화 이글스에 합류하게 됩니다. 2024년 한화 이글스는 스토브리그에서의 단연 화제 1순위였습니다. 현역 메이저리거였던 류현진을 영입했고 기존 토종 에이스 역할을 하던 국가대표 출신 김민우, 작년보다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문동주로 리그 최강의 5선발을 갖춘 팀으로 평가받으며 모든 전문가들 예상 순위에도 항상 5강에 들 만큼 위력적인 선발진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즌이 시작되고 팀의 간판 투수인 류현진 선수가 ABS와 공인구 적응 기간 부족으로 난조를 보이고 상수가 되어야 할 외국인 투수마저도 작년에 못 미치는 성적을 보여줍니다. 덮친 데 덮친 격으로 토종 우한 김민우마저도 부상으로 이탈하고 문동주마저 부진을 반복하자 리그 최상위권 선발진으로 평가받았던 한화의 선발진은 구멍이 숭숭 뚫린 선발진이 되었습니다. 결국 부상과 부진으로 외국인 투수와 문동주, 김민우까지 이탈하자 많게는 대체 선발이 3명까지 등판할 정도로 심각한 선발진의 부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전반기 마지막쯤에 문동주가 페이스를 찾아가고 바리아 와이스를 대체 외국인 선수로 데려오면서 4선발 체제를 구축했지만 이마저도 바리아가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며 결국 한화는 한 주에 최소 2번은 불펜 데이를 해야 했습니다. 2024년 한화의 난제는 선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였다면 1순위 대체 선발이 되었어야 할 이태양이 이석증 증상을 보이며 시즌을 조기마감했고 롱릴리프 역할을 수행해야 할 장민재 선수도 2군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한화는 황준서, 조동욱, 김기중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황준서 선수는 고졸신인 데뷔전 승리라는 기록을 세우며 호투해줬고 조동욱 선수도 고졸신인 데뷔전 퀄리티 스타트 승리라는 값진 기록을 세우면서 어렵게 흘러갈 것 같던 선발진이 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는 냉정한 법. 황준서는 이내 체력이 버텨내지 못하며 구속저하 플러스 제구력 난조가 왔고 조동욱 선수도 로케이션과 투구 패턴이 간파당하면서 통타를 맞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시즌을 마쳤을 때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는 류현진 단 한 명뿐이고
20게임 이상 선발로 나온 투수는 류현진을 제외하면 문동주가 유일했습니다. 그마저도 소화 이닝이 111이닝에 그치며 아쉬운 성적을 남깁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구단과 김경문 감독은 부상 이슈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최원태보단 이닝을 확실하게 책임져줄 이닝히터 엄상백을 선택합니다. 로테이션을 책임질 선발 한 명의 부재가 얼마나 큰지 작년에 뼈저리게 느꼈던 만큼 하나의 상황에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견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2024년 ERA와 피홈런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타고투저 시즌임을 감안해도 기량 저하가 의심되는 세부 지표들을 보였습니다. 장점이었던 빠른 볼의 구속마저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하나는 왜 엄상백을 영입했을까요? 하나에서 최원태 대신 엄상백을 고른 이유 중 1순위는 단연 이닝 히팅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엄상백이 필요한 부분은 또 있는데요. 2025년 하나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좌완인 류현진과 사이드암인 엄상백을 제외하고 모두 우완오버핸드 강속구 유형 투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자는 타이밍이란 말이 있듯이 이렇게 같은 유형의 투수를 연속으로 만나면 공략이 더 쉬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 서로 다른 유형의 투수를 순번에 배치해 단조로움을 피하며 투수 로테이션을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완투수 3명 사이에 좌완 류현진과 사이드 엄상백을 배치함으로써 선발진의 짜임새를 맞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두 명의 FA형인 모두 이적해서 에이스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두 선수의 단점보단 장점이 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결과를 떠나 팀의 짜임새를 만드는 소금 같은 영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문 감독과 양상문 코치는 각자 기노흡으로 팀을 이끌어 나가는 유형의 지도자로 유명합니다. 김경문 감독은 두산에서 화수 분야구로 야수들을 키워냈고 양상문 코치는 LG 감독 시절 황폐화였던 LG 불펜을 철벽으로 만들고 베테랑들을 과감하게 2군에 보내서 많은 유망주들을 발굴해냈습니다. 이와 같이 암흑기를 끊는 팀에서 느껴지는 건 누군가의 독주로 강한 것이 아닌 어느샌가 팀이 짜임새가 있어지면서 팀 전력이 서서히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도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구단 기조가 윈나우이니만큼 신인을 발굴하기보다 짜임에 맞는 선수들을 사는 선택을 하며 승리 플랜과 미래 플랜을 저울에 놓고 팀을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가요? 하나의 2025년 FA는 필요 없는 영입이었나요? 아니면 하나에 꼭 필요한 영입이었나요? 다양한 의견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 의견 모두 환영입니다.